당연히 지금 버블이고요. 그 이제 23년, 24년 연속으로 20% 이상 올랐고요. 근데 이게 또 보면은 2년 연속으로 20% 이상 오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그게 꺼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11번인가 정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해 20% 오르고 다음에 20% 이상 오르는 현상이 미국 증시 한 10번 이상 있었는데 결국 다음 해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. 결국은 이제 3년차까지도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4년차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. 그리고 지금 엄청난 버블이죠. 사실 워렌 버핏이 요즘 이제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누구나 사실 버블인 줄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어도 추세를 따라가가지고 그게 꺾이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. 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. 몇백 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버블 터지는 지금 팔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버핏이 만든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그 미국 GDP로 나누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이고요.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봐도 지금 거의 다 사상 최고나 아니면은 2000년 후에 2위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. 참고로 2000년에 그때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이 되고 2년 만에 나스닥이 85% 빠졌습니다. 퍼, PBR, 그리고 버핏 지표, 뭐 이런 것들.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년 수익을 예측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솔직히 1년 수익을 보면은 퍼 70짜리 주식이 퍼 5짜리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주가지수 전체를 보고 10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. 10년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밸류에이션이에요.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미래 수익이 되게 안 좋고요. 반대로 지수의 퍼가 엄청 낮다라고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이 되게 높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은 지수 자체가 퍼나 이런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은커녕 예금도 못 따라갈 거예요. 아마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은 사실 패러다임이 한국 주식은 그지 같고 미국 주식이 전부 다 몰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25년부터 35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미국의 기대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. 그냥 예금보다 못할 거야 아마. 왜냐면은 그 모멘텀이 안 끝났으니까. 왜냐면 저는 가난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끝난 후에 빠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저는 어리석어서 저는 그냥 패시브로 이제 한 75% 정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25%는 그냥 퀀트적으로 소형주 뽑아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그 소형주가 뭐 하는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. 네. 저 그 이름도 본 적이 없어요, 거의. 작년에도 그냥 우연히 뭐 6배, 7배 오르는 소형주가 나오더라고요, 근데. 그때 그제서야 그 주식이 뭔지 찾아봤어요, 근데.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무슨 트럼프 관련 뭐 테마 뭐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, 보니까. 내년부터는 저는 좀 재미없게 봐요, 미국 주식을. 그게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동안 제로로 가다가 갑자기 5%를 올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. 솔직히 지금은 이게 뭐 지금 5%가 4.75가 되네, 4.5가 되네, 사실 뭐 요만한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티끌 같은 경우인데 티끌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 보고 되게 웃겨요, 저는 사실. 네, 별것도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영웅에서 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, 사실 이게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거기서 이제 가산금리 2%면은 내가 10억을 빌렸는데,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이자를 낸 거잖아. 2% 이자를 냈다고 치면은 갑자기 7%로 올라버렸어. 그러면은 2천을 내는 게 7천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는. 근데 지금 솔직히 이자가 이제 6천이었는데 그게 뭐 5,750이 되냐, 5,500이 되냐, 6,250이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, 사실 기본적으로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사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떠는 것 같아요. 저는 금리를 지금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, 사실. 금리 인하 때는 채권이 보통 이제 유리하긴 한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거기 좀 실망했어요, 제가. 저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도 보통 같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. 거기는 제가 좀 잃었어요, 작년에. 최근에는 이제 코인에 다시 많이 들어갔죠.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풀 매수 되어 있죠. 그러니까 거의 다 현금이 없죠, 지금은. 그 전통 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, 70% 되는 것 같고 3, 40%가 코인인 것 같고요.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, 지금. 근데 한 3분의 2가 전통 자산이고 3분의 1 정도가 코인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그 3분의 2에 대해서는 지금 50%가 주식이고 30%가 채권이고 20%가 금이거든요. 근데 그 주식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50%가 주식이라고 했는데 20이 한국, 20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333 정도가 이제 인도, 일본, 중국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20%를 비트코인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80%를 전통 자산에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이 그냥 5, 3, 2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50%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미국 뭐 ETF 절반, 뭐 한국 ETF 절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은 이제 한국, 미국도 절반 하고 나머지 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, 그냥.
쉬워요, 그거. 개별주 굳이 안 해도 되고. 저는 고민은 별로 이제 하지 않고,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를 데이터를 두들겨가지고 이제 살펴보죠. 그러니까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오케이.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. 2월부터 4월까지 보통 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코인이 오를 때, 예를 들면 그러면은 11월부터 1월까지 많이 오른 놈이 더 올랐나, 아니면 적게 오른 놈이 더 올랐나,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그러면은 저가 코인이 더 많이 올랐나, 고가 코인이 올랐나,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. 고민을 안 해요. 예. 그냥 이제 내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진짜 답변을 하려고 하죠, 저는.